안녕하세요. 중도돌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65%, 그다음 하락하였고 코스피는 0.38%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뭐 그거를 오늘 반영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침에 같이 갭이 떨어져서 시작을 했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근데 코스피는 쭉 끌어당겨 올라오고 코스닥은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 뭐 이유는 뭐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나스닥이 코스닥이지 않냐? 라는 이유인데 말도 안 되죠. 왜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그제 나스닥이 2% 상승했을 때 우리는 상승을 했냐? 안 했다라는 거죠. 뭐 0. 몇 프로 쳐 올려놓고 결국에는 어제 시가보다 살짝 눌러놓은 거예요. 그냥 보합인 거예요. 그냥 어제는 없었던 날이고 그냥 어제는 지들 물량을 어느 정도 위에서 털어내는 하루였던 거고 그냥 어제는 없었고 그제에서 오늘로 그냥 넘어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흐름인 거예요. 어제 오늘 헤쳐먹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왜? 나스닥이 빠진 이유가 뭐 대외적으로 무슨 악재가 혹은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뭐 발생이 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대형주가 하락을 많이 한 거예요. 6에서 10%? 10%인가? 아무튼 그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대형주가 10% 하락한 거면 무지하게 하락한 거예요. 시총을 이끌고 있는 대형주가 예를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5에서 10% 빠진다라는 건 코스피가 거진 10에서 12%가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장이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또 뭐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만 두드러 뺐다라는 거예요. 두드러 쳤다. 당연히 기존에 올라왔던 뭐 OTT 관련이든 뭐 게임주도 예전 영상에서 선발적으로 움직일 거다. 어떤 건 갈 거고 어떤 건 못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위주로 움직였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게임주가 움직이거든요. 최근에는 흐름이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그래서 올라왔던 뭐 그런 애들 뭐 버키 스튜디오나 그런 애들은 빠지고 넷게임즈 뭐 넷마블 또 썬데이 토즈 뭐 그런 애들은 상승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뭐 그 외에 이제 예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뭐 게임 비리든 그런 애들은 당연히 상승을 못했을 거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오른 게 없는데 또 쳐밀었어요.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시총이 높든 낮든을 떠나서 비중이 제약바이오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이 바닥에서 더 이상 쳐밀 데도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 계속 쳐밀어 놓는 거예요. 이걸 정말 쳐미는 건지 지들이 물량을 모으려고 여기서 흔들어대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어제 오늘 너무 실망스러운 하루다. 시장은 쓰레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그런 쓰레기 짓에 주동자들은 뭐 당연히 외국인이 사고팔고에 주가가 흔들리는 시장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미료를 강하게 친 놈들은 누구다? 개관 투자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기존에 팔았던 물량을 다 메꿨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그죠? 샀던 물량을 쳐팔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고, 특히 누구 개관 투자자들이 좀 강하게 팔아 쳐먹었다. 그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상승시킬 때는 그닥 도움도 안 되는데 하락할 때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시장의 주가의 흐름을 올리고 내리는 주체가 누구다? 외국인이에요. 그에 비해서 개관은 그냥 받아주는 존재예요. 말 그대로 저점을 받든 막 투매가 물량이 쏟아지는 거를 밑에서 받아주는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팔 때 기관이라도 받아주면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팔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는데 받아줘야 될 놈들이 더 같이 팔고 자빠졌으니까 주가가 더 크게 밀린다라는 거죠. 뭐 솔직히 얘네가 산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밀고 싶으면 뭐다?
그냥 밀리는 거고 아무 쓸모짜기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보다 못한 게 누구다? 개관 투자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뭐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최근에 좀 물량이 뭐라 그럴까요?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이 사는 물량이 확실히 적어요. 그죠? 단수가 작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또 1000포인트 확인하는 흐름을 만들었고 그래도 주봉을 만드는데 1000포인트는 유지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3000포인트 회복하면 3015포인트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여기서 까먹었던 자리 그대로 메꿨어요. 확실히 코스피가 별로였다가 눌러놓고 여기서 올라오면서 버텨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박스권 상단은 여기인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모양을 이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개파락으로 눌러버리면 아무 의미 없지만 뭐냐,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버티면서 뭘 했다? 위에 있는 이평, 장기적인 이평선 두세 개 빼놓고 나머지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흔들어대면서 캔들 밑으로 깔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매한가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쳐 올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캔들을 이평을 뚫었다가 갭으로 쳐 밀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한다? 캔들이 이 밑에 트위스트를 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갭이 안 떨어졌으면 여기서 쳐 올려야 될 자리인데 갭으로 쳐 밀어버리니까 뭐다?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게 일부러 민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랬든 저랬든 또 여기서 받았다. 결국엔 여기 갭자리 메꾸면서 받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는 990포인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는 다시 1010포인트 올라타는지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이랬든 저랬든 이번 달 1030포인트 정도는 한번 좀 확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다음 달에 확인해도 되는데 이번 달 어차피 모양을 만들 거면 좀 코스피도 모양을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12월 달 동안 저번 달에 이 음봉만 감싸지 않으면 되니까 결국 윗꼬리만 달고 내려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몸통으로 이런 그림만 만들어도 다음 달 장 초반에는 음봉으로 미는 그림이 나올지 모르지만 뭐다? 결국 밑꼬리 달고 요렇게 쳐 올리는 그림 한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요런 그림처럼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림 나온다. 한 310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코스닥도 윗꼬리보다는 여기까지 한 1015포인트까지 메꾸는 자리를 이번 달에 만들어 놓으면 다음 달에 1050포인트 정도 확인하러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또 지수는 그런 관점을 보세요. 뭐 지수 보면 뭐예요, 근데. 그죠? 왜? 차트를 보면, 그래,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라고는 알 수 있지만, 뭐다?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거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 장 중에, 이지랄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끝에서만 맞춰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흔들어 대면서, 실제적으로, 지수는 0.5% 빠지는데, 종목은 뭐 어떤 건 10%, 어떤 건 20%. 사실 우리한테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중요한 거지. 그죠? 뭐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시장을 밀고 싶으면 시장을 밀고 싶거나 시장을 강하게 상승 안 시키려면 뭐 한다? 꼭 보면은 그날 제약바이오 시총이 조금 있거나 최근에 상승을 좀 했던 애들을 개파락시키는 경우가 꽤 나와요. 최소 5종목 이상이 나와요. 개파락 3에서 5% 이상으로. 그런 날은 뭐다? 코스닥이 못 간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누리다, 그냥 지들 습관이고. 아무튼 뭐 시장은 그렇고요.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많이 빠졌고, 뭐 OTT나 뭐 그런 쪽도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좀 빠졌죠. 최근 들어서 뭐 항암
제 관련해서 뭐 상승을 좀 뽑아냈어요. 14% 정도 상승을 뽑아냈고 단기 저항의 자리에서 좀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려다가 말 그대로 양음양음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가 오늘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그냥 쳐 눌러버렸어요. 말 그대로 양음양음 패턴이 나올 거면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요런 양봉이 나오는 그림이 좀 나오면서 뭐 한다? 추세를 위로 올리는 그림이 좀 나와야 그 다음에 빵 하고 터트려 버리는데 뭐다? 얘는 거꾸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밑으로 쳐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구름대에 안착을 들어섰다가 결국엔 또 밀렸다. 대신 밀리더라도 밑에서 받쳐줄 자리들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그나마 누군가는 거래를 터트려서 자리를 잡았던,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인 거예요. 27,5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여기서 좀 서성이더라도 결국에는 구름대 안에 안착할 것이다.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는 시장이 제가 뭐 지금과 예전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이백의 흐름을 보면요, 지수가 하락하고 횡보하는 그림을 좀 박스권의 흐름을 여기서 요런 그림과 밑에 요런 그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락을 강하게 떨어졌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 한번 상승을 시킨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눌렸을 때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 정도가 27,500원이 된다. 그럼 이 자리를 버티면 다시 한 차례 32,500원을 확인하든, 아니면 이제는 뭐 그 다음 목적지인 35,000원에서 7,000원대 확인을 하루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선 뭐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즉 다시 20포인트 혹은 105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에 좀 탄력이 붙어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자리들이 좀 생긴다. 실제적으로 변곡점이 나타났고, 조봉상에 그 변곡점을 나타났으니까 고점을 상승을 했는데 딱 이 자리를 쳐맞고 밀려버리죠. 왜? 여기가 매물대니까 그래요. 요렇게. 무슨 소리냐? 기존에 고점 만들었던 자리와 상승하고 나서 주가를 누르면서 뭐다? 여기서 한 차례 지지받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요 그림인 거죠. 요 그림. 지지받던 자리였던 거예요. 이 자리를 강하게 못 뚫어내니까 맞고 그냥 밀어서 이 박스 밑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좀 더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빠르게 다시 이 박스 대기권으로 일단 들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못 들었으면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갈 거냐 말 거냐 방향을 잡는다는 거겠죠. 쌍바닥을 주봉상에 만들 거냐. 근데 그렇게 될 거면 월봉상에도 눌러야 돼요. 그죠? 그럼 변곡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바닥에서의 뭐 칼 모양은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을 더 의미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갭이 떠야만이 그런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거고, 재수 없으면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야 될 자리 지키는지 체크를 우리가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 가볍죠. 그런 그림인 거고. 자, 아이진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요. 죄다 다 이런 그림이에요. 구름대를 먼저 들어 앉았냐, 아니면 구름대 앞에서 방황 중이냐, 둘 차이예요. 구름대 안에 안착한 애는 이슈가 있고 그나마 조금 더 센 애라는 거죠. BNC 어제 제가 영상 찍었죠. 뭐 유상증자고 지랄이고 해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갈 거면 먼저 한번 가서 유상증자 전에 슈팅 한번 내놓고 유상증자가 나오든 뭐 할 때까지 주가를 누를 거라고. 그죠? 얘는 구름대를 안착을 했으니까 오늘 같은
그림을 한 번 정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들 다 쳐밀릴 때. 제약바이오 다 쳐밀리는데 얘만 그래도 양봉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처럼 IG는 이 앞에 지금 버틴 거예요. 구름대와 그리고 또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을 쳐맞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거래가 그래도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적은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여기에 대한 매물과 여기 매물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요 매물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만큼의 거래량도 발생이 되고 있는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올라왔다가 뚫었다가 눌렸다가 다시 뚫었다가 또 한번 눌리는 자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제는 21,000원을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2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뭐한다? 이평은 다음주 또 한번 내려올 거라는 거고 갭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옆으로 버티면 이제는 이평을 밑으로 깔고 캔들이 한 번 정도 위로 치는 그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해서 저점을 낮추든 아니면 위로 올라오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평을 쳐맞고 또 한번 누르면서 이제 요 안에서 갇히는 흐름이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이 위 27,000원 위에서 버티는 흐름일 거냐예요. 그냥 요런 그림의 박스권이니까 여기에 중간값을 그었을 때 요 모습인 거고 그죠? 이랬든 저랬든 밑으로 밀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위로는 이 위로 일단은 안착을 해야 이 다음 27,000원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결국엔 구름대가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진 못하겠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먹을 종목은 있겠지만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이나 뭐 제약바이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자, 오늘 신테카바이오가 또 움직였죠. 최근에 영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때 확인하고 한 번 더 찍을 거다. 대신 어디? 14,000원 유지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한 번 찍었고 그리고 다시 찍고 나서 눌리면서 뭐 한다? 이제는 14,300원은 유지해야 된다. 굳이 이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내려가면 여기 갭자리 매꾸로 가야 된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의 자리는 오늘도 슈팅이 나왔는데 세상 가벼워요. 꼭 이상한 날 나와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고점 부근 라운드 피겨값에서 그냥 쳐맞고 그냥 쳐 밀어버렸거든요. 하여튼 분봉이 무슨 비트코인 분봉이 주식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요새는 쳐 올렸다가 훅 쳐 밀었다가 이러면 사실상 추세가 꺾인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쳐민다라는 거죠. 그래놓고서 그 다음 야 이거 갈란가 본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때 들어가게끔 해서 쳐 물리게끔 만드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러다가 못 가고 질질질 시간 끌고 거래량이 줄면 뭐한다? 주저앉는다. 괜히 버티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름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일단 윗꼬리가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다? 고점을 높였다라는 거고 긍정적인 건 고점을 높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긍정적인 건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몸통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추세를 유지하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14,8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요 추세 이어가면서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한 번 정도 더 기대해 볼 만한 자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최근에 버킷 스튜디오가 뭐 그 오징어 게임으로 드라마 부분 3관왕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다가 누군가 여기서 털고 나갔어요. 말 그대로 이슈를 이용해서 물량을 털어낸 거예요. 단기적인 물량을. 그리고 나서 오늘도 밀렸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도 밀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림을 만들어 보면요, 기존 흐름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디? 음봉보다 음봉보다 양봉이 많은 자리가 많다. 근데 여기 이후로 양봉보다 음봉이 많은 자리. 그러니까 개수보다는 이 굵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조금만 흔들리면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을 만들었고 수익 실현을 쭉 해갖고 밀었던 자리가 여기까지고 5,900원까지고, 그리고 나서 슈팅을 다시 한 번 정도 냈고, 그리고 다시 눌렀던 자리가 뭐 마찬가지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한 차례 더 올라오는 그림으로 본다면 요 자리라고 보거든요. 6,250원 부근 정도. 그러니까 6,200원 정도를 유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요, 요런 관점의 하나와 여기 6,900원을 기준으로 요런 관점의 하나와 밑으로 요런 관점의 하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박스가. 그러면 현재 주가는 눌렸고 요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여기서 버틸 거냐, 이 위에서 버틸 거냐예요. 그래야 한 번 더 상승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구름대를 강하게 상승을 했고, 구름대를 이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름대를 지지받고 뭐 해야 된다? 구름대 상단에서 도움밟기를 한 번 정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도움밟기해서 어디? 이 위로 올려다 놓고 행보를 좀 시켜야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버티다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올라오면서 구름대 상단 부분이 저항이 될 거라는 거예요. 뚫더라도 윗골이 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수급이 빠질 거고, 그렇다 보면 주가가 한 차례 주저앉을 수 있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 오징어 게임이든 뭘로 인해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쵸?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올라왔던 수급으로 보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하락 A 파동, B 파동이 나오고 지금 C 파동의 과정이에요. 이 C 파가 어디서 마무리가 될 거냐의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길면 길수록 올라오더라도 반동의 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로 이제 들어설 거냐, 아니면 뽑아낼 거냐는 하락을 얼만큼 해줄 거냐 말 거냐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여기 봐야 된다. 이제 이 자리 이탈하면 수급의 흐름이 깨진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오미크론 또 되면서 다시 또 인원 통제가 나왔고, 재택근무 뭐 그런 부분이 또 많아지고, 뭐 학교도 나가지 마라 라는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요렇게 더 가는 그림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올리고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버티다가 여기서 쐈을 때 어디 밑에서 쳐올리는 요 추세를 딱 쳐맞고 밀려버린다는 거죠.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밀리고 다시 추세를 밑에서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여기서 억지로 밀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죠? 다른 데 흐름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 그림이 없어요. 굳이 이런 고점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요렇게 터진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일부러 밀었다라는 거고, 일부러 밀고 다시 그 자리를 뭐하는 자리?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 지우고요.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요만큼이 남는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이 양봉의 자리가 요 자리. 그러면 얘는 뭐? 종가상 5,200원. 장중에 5,100원까지 열어주더라도 그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이 5,800원에서 5,900원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 거기에 뉴스나 이슈까지 쳐붙으면 뭐다? 이 위에 있는 윗꼬리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잡아먹으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손절 짧게 잡고 위로는 목표가를 잡고 볼만한 한 자리라는 거고요. 자, 진단키트 관련이죠. 수젠텍도 뭐 시젠이랑 다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뭐 이 구름대 안에 갇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흐름이다.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그림을 만들어냈다가 최근 들어 계속 지지분해요. 그냥 일부러 막 눌러요. 주식 지수 자체가 어정쩡하니까 이 짧은 구간에서 양봉보다는 음봉으로 계속 쳐민다라는 거. 요렇게 음봉으로 쳐미는데도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락 A, B, C파가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C파가 지금의 자리에서 멈출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밀려서 14,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을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이해되시죠? 장중에는 13,8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종가상 14,000원 위로만 안착하는 그림만 계속 나타내주면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이다. 결국엔 이 구름대를 벗어날 거고, 요런 식으로 벗어난다면 위로 올라올 때 또 여기 2평을 쳐맞겠죠. 또 쳐맞아요. 그럼 또 요런 그림 만들어내거든요. 어디서? 요 박스에서. 그러면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뭐 해야 돼? 구름대를 벗어나서 요 박스 상단을 지지받고 한 번 더 슈팅 내면서 뭐 해야 된다? 단기 고점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만 계속 쳐 누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야. 오미크론이 잡힌 것도 아니야. 누구냐? 확진자들이 줄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참 재밌는 건 한국 확진자들 뭐 7,000명이다, 8,000명이다, 9,000명이다 라는 얘기는 자주 나오는데 외국의 인원이 얼마가 더 늘었다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뭐 이렇게 풀었더니 갑자기 뭐 2만 명, 3만 명이 쳐 늘고 뭐 500명, 600명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봉쇄했다라는 얘기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만큼 관심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떨어졌으면 그 외의 종목들이라도 가야 되는데 전혀 이상한 것들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얘도 원은 한번 좀 그려보자. 일단 이제 원 그릴 모양을 슬금슬금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그림 한번 그리려면 14,000원대만 좀 유지하는 흐름 좀 보여준다면 분명히 뭔가 승산은 이제 있지 않을까. 왜? 제약바이오를 못 믿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믿을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야 시장도 돌아가는 흐름인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자,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뭐 얘는 뭐 유상증자 얘기 나온 뒤로 계속 지지부진해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저점 만들어 놓고 지금 뭐다?
그냥 흔드는 과정이다. 결국에는 수급이 없으니까 얘도 이 구름대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이 구름대 저점을 찍은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자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 19,000원 부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또 22,000원 정도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좀 애매한 흐름을 계속 지금 월봉상에서 만들어내고도 있는 부분인데 주봉도 그렇죠. 이렇게 쳐 올려갖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결국엔 구름대 하향 돌파를 우선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치면서 여기 또 구름대 상단을 쳐맞고 이 안에 갇히든 그게 아니면 다시 또 쳐 밀든 이러면 끝나는 거고 갇히면 상관없고 뭐냐 그런 관점인데요. 어찌됐든 좀 더 빠르게 좀 회복하는 흐름,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나는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망가진 차트의 모양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최대한 빠르게 일단은 2만원부터 회복하자. 2만원 회복하면 22,000원 부분까지도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진매트릭스도 같은 관점이에요. 얘도 신테카 바이오를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죠. 수급이 들어왔고 이 수급이 다 나갔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한 번씩 치면서 2평을 때리고 주가를 눌렀는데 지지라인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 여기서 한 차례 눌러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저점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저점의 각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삼각수렴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뭔가 이슈를 동원해서 이번에는 한번 빵 하고 쳐낼 거냐. 왜? 여기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예요. 뭐 여기까지 하면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치고 밀리든, 혹은 이번에는 뚫고 올라서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 혹여나 치고 밀린다면 이제는 여기서 흔들었던 여기 위에, 그러니까 11,000원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3,000원, 14,000원까지는 한 차례 더 뽑아낼 수도 있다. 이 평이 좀 지저분하죠? 트위스트를 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해내면 강하게 한 번 정도 더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못 해내면 뭐다? 다시 한 차례 주저앉는 그림 만든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가 돼? 역배열을 만든다. 이해되시죠?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K사인이라는 종목이고요. 보안 관련이죠. 뭐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뭐 주가를 올려놓고 결국에는 강하게 상승했던 요 자리를 다 반납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요런 추세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위에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죠. 그죠? 낮아지고는 있어요. 낮아지고는 있지만 저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있죠. 추세가. 그러면 이번에는 또 맞고 떨어져서 빠져나올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한번 뚫고 윗꼬리를 달고 밀리든 아니면 뚫어놓고 안착을 하든 둘 중에 모습을 한 번 정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놓고 저점 만들어놓고 올라오면서 여기 고점 못 넘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저앉으면서 저점도 이탈을 했어요. 그럼 주저앉으면서 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려놔 버린다라는 거죠.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그러면 억지로 밀었다라는 관점밖에 안 나오는 자리인 거죠. 여기 원래 여기서 요런 식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눌렀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요 자리 정도는 이랬든 저랬든 회복하는 그림 정도는 한번 보여주고 나서 다시 누르든
타고 가든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엔 박스권의 흐름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내야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얘도 뭐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